어린 시절 이런 오빠, 이런 누나를 좋아해본 분이라면 오늘의 악당들에게 더 많이 화가 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2011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토우턴, 산드라 버치모어는 이곳에서 엄마, 할머니, 이모와 함께 사는 명랑하고 씩씩한 13살 소녀였습니다. 늘 에너지가 넘쳤던 그녀는 커서 경찰이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요. 근사한 제복을 차려입고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그들이 아이의 눈에 너무도 멋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경찰들과 찍은 기념사진을 SNS에 잔뜩 올릴 정도로 산드라는 진심으로 경찰을 좋아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에게 선물과도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스토우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탐험단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을 꿈꾸는 어린이 청소년이 경찰 업무에 직접 참여해보는 일종의 직업체험 교육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한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몇 년 내내 활동하며 멘토로 참여하는 현직 스토우턴 경찰관들에게 제법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학창시절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성인이 되어 정식 경찰이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13살 꼬마 숙녀 산드라는 떨리는 마음과 부푼 기대를 안고 꿈에 그리던 스토우턴 경찰서에 입성해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열정적인 그녀에게 청소년 탐험단을 총지휘하는 스토우턴 경찰서의 중역 로버트 디바인은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또한 착하고 성실한 산드라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는데요. 정작 그녀가 칭찬을 받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매튜 파월이라는 이름의 경찰관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경찰 제복이 맞춤옷처럼 잘 어울리는 이 25살의 아저씨, 아니 오빠는 아빠 없이 엄마, 할머니, 이모와 생활하고 있는 산드라에게 성인 남성의 듬직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경찰관이 되고 싶어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가했던 산드라였지만 아이는 어느덧 매튜와 만나기 위해 스토우턴 경찰서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사랑이구나 스스로 느낄 정도로 13살 소녀의 마음은 매튜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25살 청년에게 13살 꼬마가 여자로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보이면 오히려 그게 더 큰일인 거죠. 매튜는 늘 산드라를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다정하다는 게 문제 아닌 문제였지만 말입니다. 산드라는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혼자서 끙끙 짝사랑을 앓았습니다. 그녀는 탐험단 생활을 이어가면서 매튜를 향한 마음의 부피를 점점 더 키워갔습니다. 2021년 2월 4일 학교에서 보조교사 일을 하는 한 여성 직원이 출근 시간을 훌쩍 넘겼는데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혹시 사고라도 크게 발생한 게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동네 매사추세츠주 켄톤에서는 며칠째 어마어마한 눈보라가 몰아쳐 여기저기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된 동료는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아직 집에 있는지, 있다면 무사한지 확인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오전 11시경 신고를 받고 여직원이 산다는 아파트로 출동한 3명의 경찰은 눈에 완전히 뒤덮인 채 주차장에 서 있는 그녀의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없이는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니 출근을 했다면 분명 차를 몰고 갔을 텐데 주차장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관리인을 불러 문을 강제로 개방하자 훅 하고 아주 불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는데요. 거실엔 고양이 2마리가 배가 고픈 듯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과 소파에는 온갖 잡동사니들과 장난감, 청구서, 전단지, 심지어 쓰레기까지도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설마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물색하기라도 한 걸까요?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고 더욱 불안해진 경찰은 닫힌 방문 앞으로 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역시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현관에서 맡았던 불쾌한 냄새가 더욱 짙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활짝 열려야 할 방문이 무언가에 막힌 듯 더 이상 열리질 않았습니다. 경찰이 힘껏 문을 밀어 좁은 틈으로 겨우겨우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애타게 찾던 이를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은 문 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성의 무게 때문에 방문이 잘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녀는 앉은 채로 눈을 감고 있었고 호흡은 멎어 있었습니다. 부패가 진행되어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것으로 볼 때 숨진 지 제법 시간이 흐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성은 목에 긴 줄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의 다른 한쪽은 방문 문고리에 묶여 있었죠. 타박상이나 찰과상, 도구에 의한 상처 등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목과 문고리에 줄을 매어 생을 마감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은 여성의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언제 아파트 방범 카메라에 찍혔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녀는 2월 1일 오후 5시경 아파트 현관을 나갔다가 5시 45분경 돌아와 다시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 이후로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2월 1일 저녁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고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때였습니다. 경찰 옆에서 함께 방범카메라 영상을 보던 아파트 관리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찍혀 있는 겁니다. 경찰은 2월 1일 밤 9시 28분 방범카메라에 포착된 한 사람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약 28분 정도 아파트 안에서 머물다 밤 9시 56분경 현관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두터운 점퍼에 후드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이 남자.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탄 남자가 몇 층에서 내렸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아쉽게도 이 아파트는 현관 출입구에만 방범 카메라가 있을 뿐 엘리베이터 안이나 각 층 복도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몇 층에서 내려 어느 집을 갔는지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경찰이 집집마다 일일이 방문해 남자를 아는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영상 속 남자가 2월 1일 밤 9시 죽은 여성의 집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이 남자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변사자와 어떤 관계인지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령 그가 여성의 지인이라 한들 뾰족한 수가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은 그녀 자신의 결정이라고밖에는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의 정체를 알아낸다 해도 경찰서로 소환한 명분조차 부족했던 거죠. 경찰은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여성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였다는 줄리아가 화를 벌컥 냈습니다. 그 아인 절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 친구는 임신 3개월째였어요. 아이를 꼭 낳고 싶다고 했다고요. 임신이요? 아이 아빠가 누군지 압니까? 매튜 파월이라는 남자예요. 그런데 형사님, 며칠 전 친구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남자친구부터 의심해달라고요. 뭐라고요? 돌아가신 산드라 버치모어 씨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사님, 그 매튜 파월이라는 사람 꼭 좀 조사해주세요. 산드라는 절대 이런 선택을 할 리가 없어요. 사실 산드라 버치모어의 사인을 두고 경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긴 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고 현장은 가해자에 의해 조작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앉은 자세로는 중력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니 산드라는 오로지 자기 힘과 의지만으로 생존 본능까지 꺾고 줄을 당겼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녀가 굳이 이런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을지 몇몇 경찰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거기다 유서가 없다는 것도 좀 이상했고요. 켄톤 경찰은 그녀의 남자친구라는 매튜 파월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현관 방범 카메라에 찍힌 남자도 어쩌면 매튜 파월일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매튜 파월 이 사람 스토우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에요. 그것도 형사요. 뭐? 우리 동네 바로 옆이잖아. 저 그 사람 알아요. 근데 그 남자 유부남인데? 형사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만 이제야 무언가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부남인 매튜가 내연 여인 산드라 버치모어에게 낙태 또는 이별을 종용한 바람에 그녀가 충격을 받아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전 산드라는 왜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남자친구를 의심해달라는 말을 남겼던 걸까요? 남자친구 매튜로부터 위협이라도 당한 걸까요? 켄톤 경찰서로 소환된 매튜 파월은 처음엔 산드라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지만 산드라의 휴대전화와 SNS 기록 등을 내밀며 추궁하자 그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020년 초에 만나 잠깐 불장난을 했다가 2020년 10월경 완전히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2021년 2월 1일에 찍힌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 당신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 이때 병원에 있었어요. 아내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있었거든요. 실제 그 다음 날인 2월 2일, 매튜의 둘째가 태어난 것은 맞았지만 영상 속 남자가 딴 사람이라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산드라의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2월 1일 매튜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아파트에서 28분 동안 뭘 하셨죠? 그만 만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산드라 씨가 임신 3개월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 아이입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임신 이야기가 나오자 정색을 하는 매튜의 표정을 본 경찰은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한편으론 산드라의 사인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튜가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느냐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라도 했다면 산드라의 그런 선택에 충분한 동기가 생기니까 말입니다. 매튜의 조사는 이렇게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켄톤 경찰이 산드라의 아파트에서 그리고 그녀의 신체에서 끝내 타살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매튜가 암만 미심쩍고 수상쩍다 한들 더 이상 경찰서에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드라의 죽음은 스스로 한 선택으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친구 줄리아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못했지만 산드라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쓸쓸한 장례를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드라와 그녀의 주변을 조사하던 경찰이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도 찜찜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들었기 때문입니다. 산드라는 그 남자가 시키는 일이면 뭐든 다 했어요. 어릴 때부터 쭉 매튜한테 푹 빠져 있었거든요. 어릴 때요? 작년에 처음 만났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이에요. 10년 전 스토우턴 경찰서 청소년 탐험단에서 만났다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좀 이상해요. 일단 거기 총책임자인 로버트 드바인부터 쓰레기라고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켄톤 경찰은 탐문을 통해 얻어낸 스토우턴 경찰서에 얽힌 의혹을 윗선에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옆 동네 경찰을 직접 수사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따랐으니까요. 매사추세츠 경찰 당국은 청소년 탐험단을 운영 중인 로버트 드바인 이하 여러 경찰들에 대해 은밀히 내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도 않아 기가 막히고 역겨운 사실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대로 로버트 드바인은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 내부에서도 수근수근 안 좋은 말이 돌고 있었는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14년의 어느 날 경찰 동료들을 포함한 로버트의 지인들은 그에게서 메시지를 한 통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웬 여성과 벌거벗고 있는 로버트의 민망한 사진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었죠. 문제는 사진 속 나체의 여성이 아내가 아닌 새파랗게 어린 티파니라는 이름의 내연녀였다는 겁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또 없는 상황인데요. 로버트는 바람을 피운 것은 인정했지만 둘의 관계는 애저녁에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으로 차인 티파니가 자신의 휴대폰을 해킹해버린 복수극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내연녀 티파니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유부남과 사귀었다는 걸 제외한다면 그저 스토우턴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20대 아가씨였습니다. 그런 티파니가 고작 내연남을 망신 주기 위해 본인의 얼굴과 알몸까지도 다 드러난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고 보니 이 일은 로버트의 뻘짓이 나온 촌극이었습니다. 은밀한 사진을 티파니에게 보낸다는 걸 휴대폰 터치를 잘못해 티파니만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내버린 겁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티파니였습니다.
그녀는 해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무고함은 밝혀졌다지만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티파니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이사를 했고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탄받아야 할 로버트는 신변에 별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스토우턴 경찰서는 여전히 그에게 청소년 탐험단의 수장을 맡겼고 로버트는 이에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청소년 탐험단의 여학생들에게 마술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어른 남자에 대해 로망을 가진 여자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척 길들이면서 종국엔 성적으로 유린을 하는 일명 그루밍 범죄를 했던 겁니다. 강당에서 로버트 선생님이랑 키스를 했어요. 겁이 나서 탐험단을 그만뒀고요. 18살이 되면 같이 자자고 하더라고요. 저 말고도 그런 소리 들은 애들 꽤 많을걸요. 로버트 선생님 무릎에 어떤 여자애가 앉아있는 걸 봤어요. 차 타고 드라이브 하는 것도 봤고요. 한때 로버트를 동경했던 제보자들은 학창시절 겪은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추잡한 소문이 들끓는 자가 어떻게 경찰서에서 멀쩡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청소년 프로그램의 리더를 하고 있는지 수사진은 그저 한숨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경찰서에 탐험단 출신이 쫙 깔려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탐험단은 로버트에 의해 10년이 넘도록 운영되어 왔고 현직 스토우턴 경찰서의 경찰관 중에는 학창시절 탐험단에 소속돼 교육을 받았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로버트의 자식 새끼들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웬만한 학연, 지연, 혈연보다 더 끈끈한 인연으로 뭉친 청소년 탐험단 출신들은 스토우턴 경찰서 내에서 권력 아닌 권력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고인물이 아무리 썩어 들어가도 누구 하나 선뜻 반기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지저분한 소문이 들러붙어도 또 어떤 지저분한 짓을 해도 로버트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산드라 사건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로버트 드바인이라는 자의 사생활을 구구절절 읊었던 것은 산드라 버치모어와 내연 관계였다는 매튜 파월 역시 학창시절 탐험단을 수료하고 경찰이 된 로버트의 애제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청출어람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분통이 터지실 겁니다. 매튜 파월은 훌륭한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상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 젊은 나이에 고대하던 형사에 발탁되었고 지역 신문에도 여러 번 기사로 실릴 만큼 우수한 성과도 내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탐험단 출신이었던 매튜는 틈틈이 후배들의 멘토로도 활동했는데요. 피지컬도 좋고 실력도 좋은 이 20대 젊은 경찰관은 아이들 사이에서 그저 멋지고 대단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불문하고 모두들 매튜에게 열광했고 산드라 역시 매튜의 열혈 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악명 높은 로버트 드바인 패밀리입니다. 윗물이 지저분한데 아랫물이 깨끗하기란 참 어렵겠죠. 경찰관이 탐험단의 청소년들과 사적으로 교류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밑에서 보고 배운 게 어린애들 찝쩍거리는 것밖에 없었던 몇몇 모지리들은 멘토라는 허울 좋은 이름 하에 여학생들을 그루밍해 자기 입맛에 맞는 데이트 상대로 키워냈습니다. 겨우 10 몇 살밖에 안 된 아이들은 동경하던 경찰관이 사주는 밥 한 끼에 온 마음과 정신을 홀랑 빼앗겨버렸고 심한 경우 몸까지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자기보다 적게는 10살, 많게는 30살, 40살이 많은 남자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순진하고 순수해서였을까요? 그녀들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었을 뿐 성적으로 유린당했다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니 마치 탐험단의 역사와 전통이라도 되는 양 그루밍 범죄가 빈번히 발생을 해도 그 실체가 한 번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산드라 버치모어는 매튜 파월에게 그루밍 당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오빠도 남동생도 없이 여자들 사이에서 외동딸로 자라고 있던 산드라에게 매튜는 인생에서 처음 마주한 남자였습니다. 산드라는 매튜가 자신에게 어떤 더럽고 음흉한 수작질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꾸며낸 다정함과 따뜻함에 속아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남몰래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산드라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지 사춘기를 지내본 저는 왠지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둘의 대화는 일상적인 수다에서 점점 성적 의도가 섞인 노골적인 내용으로 변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드라가 고작 15살이던 해 그녀는
이미 결혼까지 한 매튜와 끝내 육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유부남이 어린 여자를 건드렸다. 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암만 둘이 서로 사랑을 한다 한들, 합의를 했다 한들 성인이 특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다면 그에게 무조건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을 하는데요. 이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고 부르며 대한민국은 그 특정 연령을 16세 미만, 중국은 14세, 베트남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드라와 매튜가 사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6세 미만과 성인의 관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튜는 발각이 되지 않았을 뿐 경찰관 신분으로 미성년자 성범죄를 일으킨 것입니다. 산드라의 오랜 친구 줄리아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내사 수사관들은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줄리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면서 말입니다. 산드라는 매튜가 시키는 일이라면 정말로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그에게 계속 착취를 당하면서도 시간이 나면 매튜의 집으로 가서 출산한 그의 아내를 도와 아이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대체 학교도 잘 다니고 가정생활에도 문제없고 예비 경찰 교육까지 받고 있는 멀쩡한 10대 여학생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가능한가 싶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그루밍입니다. 줄리아는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유일한 친구였지만 산드라를 말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너무도 절실하게 매튜에게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6년 급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외할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산드라는 고작 18살의 나이에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감싸주고 보호해줄 어른이 아무도 없게 되어버린 현실에서 이제 어린 그녀가 매달릴 상대는 오직 매튜 파월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다 싶었는지 매튜는 고아가 된 산드라를 대놓고 농락하면서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하지도 못할 끔찍하게 역겨운 짓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매튜 파월에게는 윌리엄 파월이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역시 스토어턴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쌍둥이 경찰로 지역사회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매튜는 윌리엄에게 산드라 버치모어와의 은밀한 관계를 고백했습니다. 이를 들은 윌리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번 놀라서 팔짝 뛴다. 2번 범법 행위에 분노한다. 3번 들킬까봐 걱정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 나도 걔 좀 만나볼까? 이날 이후 산드라는 윌리엄과도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육체 관계까지 갖게 됐죠. 매튜가 그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이 우애 좋은 쌍둥이 형제는 어린 산드라를 사이좋게 공유했습니다. 경악을 넘어 토악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잠시 잊고 있었던 로버트 드바인이 등판합니다. 실은 매튜와 윌리엄 둘 다 그 대단한 스토우턴 경찰서 탐험단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찰 생활을 해온 매튜와 윌리엄에게 로버트는 든든한 백이자 스승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군사부 일체를 실천이라도 하듯 이 쌍둥이 형제는 로버트에게도 산드라를 소개, 아니 갖다 바칩니다. 로버트는 좋다고 또 이 추악한 관계에 합류했죠. 어린 산드라는 이렇게 새 남자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실화인가 싶으시겠지만 실화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왜 콩콩 팥팥을 넘어 청출어람이라고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런 처참한 와중에도 산드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고 이후 한 학교의 보조교사로 취직해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3살 산드라의 세상은 여전히 매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매튜는 그녀의 우주였습니다. 무려 약 10년을 그렇게 길들여졌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에게 작은, 아니 어쩌면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천의 고아나 다름없는 그녀에게 축복처럼 찾아온 소중한 가족. 산드라는 단짝 줄리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아이의 아빠가 매튜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매튜에게도 즉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그는 자신의 아이가 확실한지 되물었겠죠. 관계를 맺는 남자가 여러 명인데도 그저 매튜의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무작정 우겼을 수도 있겠지만
산드라가 뱃속의 아이를 매튜의 아이로 확신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와 동시에 아이까지 사라져버린 지금으로서는 영원히 누가 아이의 아버지인지 알 수 없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산드라는 매튜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들떴으면 겨우 임신 3개월 차에 아이의 옷과 신발을 사고 장난감도 샀습니다. 눈에 띄게 밝아진 산드라의 모습이 반갑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했던 친구 줄리아는 산드라에게 유모차를 선물했습니다. 몰고 다니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았는데도 그녀는 유모차를 받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랬던 산드라가 2021년 2월의 어느 날 돌연 스스로 삶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잘못되면 뱃속의 아이도 잘못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가 방문 문고리에 줄을 매다는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세상과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산드라가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아내가 둘째를 출산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기어코 눈길을 헤치고 아파트까지 찾아왔던 매튜 파월이었습니다. 이날 산드라와 매튜 사이에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산드라는 왜 갑자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까요? 애당초 스스로 그 강을 건넌 게 맞기는 한 걸까요? 2022년 9월 매사추세츠 경찰당국의 내사가 종결되면서 스토어턴 경찰서 맥나마라 서장은 전직 경찰관 3명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젊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매튜 파월, 윌리엄 파월, 로버트 드바이는 이 일이 탄로난 이후 모두 경찰복을 벗었습니다. 맥나마라 서장은 산드라 버치무어가 존경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에 의해 인생을 실패했고 조종당했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살인 혐의로는 형사재판을 벌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강간을 비롯한 기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파월 형제와 로버트는 아예 형사고발 자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는 충분할지 몰라도 산드라 버치모어의 증언 없이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검찰 측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기자회견 이후 산드라의 이모를 주축으로 한 그녀의 친척들은 세 남자를 상대로 부당한 사망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재판 결과가 확정되거나 그 전에 유족과 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산드라와 뱃속의 아이는 이제 세상에서 완전히 잊히게 되겠죠. 너무도 허무하고 착잡한 엔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주간학당을 여러 편 제작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번만큼 말문이 막히고 머릿속이 몽롱해지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교회 전도사님, 운동부 코치님, 학창시절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좋아했던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누구도 산드라와 같은 취급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엔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어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겠죠. 단지 운이 없어서 저딴 인간들과 만났다고 하기엔 23년이라는 짧은 그녀의 인생이 너무도 아깝고 또 안타까워서 영상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산드라의 행동을 비판하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유롭게 많은 의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드라 버치모어와 뱃속 아이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주간학당을 응원해 주시면 얼른 다음 이야기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